명상을 하는 것이 직업에서 또 일상에서 꼭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가 사용하던 뇌의 반응 속도로 세상을 해석하고 따라가기에는 너무 변화 속도가 빠릅니다. 파도처럼 계속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을 잡지 않으면 사는 게 만만치 않은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내면의 중심을 바로잡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 됐고요. 마음의 평화를 찾고 명상을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이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명상에 대해서 이번 방송에서 몇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생소한 산스크리트어를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신비주의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감성적인 안내를 하지 않을 거고, 과학과 성인들의 가르침에 기반하여 내면혁명 관점에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10분 정도 강의하고 바로 실습하고 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잠깐 제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사업을 오래 했습니다. 명상한 지 한 28년쯤 되었고요. 오랫동안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제주와 서울을 오가며 사람들의 성장을 응원하는 내면혁명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상의 본질이 뭘까요? 명상의 본질은 머리를 쉬게 하는 겁니다. 머리를 쉬게 하는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목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딱 쉽게 정리를 하죠. 대단한 뭔가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좋고요. 갑자기 뭐 돌을 깨치거나 뭔가 큰 이치를 깨닫거나 이런 거는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뭐 우주 에너지 기운을 받고 뭐 이런 것도 그런 신비한 그런 거 없습니다. 명상은 되게 과학적이에요. 그리고 직설적이고 현실적입니다. 머리를 쉬게 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명상은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명상을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큰 장애물을 만나는데 이 두 가지에서 사람들이 명상의 벽을 잘 못 넘어갑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양반다리하고 이 방바닥에 앉아 있으면 10분만 지나도 몸이 정말 아파요. 피가 안 통합니다. 좀 지나고 나면 여기 다리가 마비가 돼서 감각이 없어요. 이 통증이 하나의 큰 벽이고 또 하나는 졸려요. 몸이 아프고 졸리고 이 두 가지 벽 때문에 사람들이 명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벽에서 대부분 좌절해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하실 것을 권합니다. 제 몸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요. 의자에 앉아서 해도 명상에 효과를 얻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졸리면 명상하지 말고 피곤을 충분히 풀어주세요. 꼭 잠을 많이 자세요. 명상보다 잠을 푹 자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 분에게는 명상보다 수면 부족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명상이 잘 되는 시간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저녁에 잘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잘 맞고 편리한 시간을 찾아서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잘 돼요. 저녁에 하면 졸려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내면을 다루는 방식에는 두 가지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밖으로 하는 기도이고 하나는 안으로 하는 기도인데요. 밖으로 하는 기도는 간구하고 갈구하는 기도입니다.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고 채워달라고 요청하는 기도고요. 명상은 안으로 하는 기도며 이게 비우는 기도입니다. 내면에 꽉 찬 강박, 결핍감, 걱정과 근심, 화, 두려움을 씻어내는 기도가 바로 명상입니다. 밖으로 하는 기도는 외부의 도움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방식이고 안으로 하는 기도인 명상은 비움으로써 스스로의 힘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이루어야죠. 근데 대부분 밖으로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죠. 이제는 안으로 씻어내는 비우는 기도인 명상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안으로 하는 기도를 많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명상하기에 앞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삶을,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가 뭘까요? 사리사욕입니다. 즉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욕심이죠. 사리사욕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주요 가치가 되면 심장병, 뇌질환 그리고 정신적인 병을 얻을 가능성이 많이 올라갑니다. 사리사욕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면 본능으로 살아가야 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싸웁니다. 싸우는 삶을 살아가요. 그 대상이 남편일 때도 있고 자식일 때도 있고 직장 상사일 때도 있고 동료일 때도 있고 직원일 때도 있고 고객일 때도 있고 많죠.
이처럼 외부 환경을 투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쉽지 않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가슴에서 사라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가슴에서 사랑이 사라졌고, 감사함, 자비, 즐거움, 웃음, 뭐 즐거운 노래, 시, 춤 이런 것들이 사라진 게 가슴에서 사라진 겁니다. 이건 밖에서 싸워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내면에서 스스로 올라오지 않는 한 안 채워집니다. 밖에서 구해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이런 것들이. 내면의 행복과 즐거움은 남편도 아내도 친구도 못 채워줍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은 삶에 즐거움을 넣어주는 멋진 여행입니다. 자, 이게 어떤 멋진 여행이 되는지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명상을 하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몸을 좀 풀어줄 건데요. 두 가지 동작을 하고 명상을 하면 좌선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양반다리하고 하는 명상 시간 1시간 정도 하는 효과를 단축시켜 줍니다. 몸을 좀 풀고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명상을 하면 좌선 명상 1시간 정도 막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는 거에 효과를 단축시켜 줍니다. 그래서 몸을 좀 두 가지 동작으로 풀도록 할 건데요. 이번 10번 강좌하면서 명상하기 전에 이 동작을 거의 대부분 할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 명상에 되게 도움이 됩니다. 몸을 두 가지 동작으로 풀어줄 겁니다. 첫 번째 몸을 좌우로 흔들 거고 두 번째 위아래로 털어줄 겁니다. 숨을 천천히 마시고 또 길게 뱉으면서 몸을 좌우로 흔들어줍니다. 배와 가슴에 힘을 뺍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호흡하면서 편안하게 몸을 흔들어줍니다. 이렇게 흔들어줄 때 심박 변이율이 활성화되기 시작을 하고 근막, 믹, 내장, 장기 기관들이 이완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호흡을 하면 좌선 명상 1시간 한 거 정도의 효과가 나옵니다. 이 감각이 바로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풀어주는 겁니다. 다음 한 1분 내지 2분 정도 이렇게 하시고 다시 다리를 모은 다음 뒤꿈치 뛰지 말고 몸에 힘을 빼고요. 무릎과 허벅지를 살짝 굽힙니다. 이 상태에서 몸에 힘을 완전히 빼고 위아래로 쉐이킹합니다. 힘을 빼는 게 중요합니다. 입 살짝 벌려도 좋습니다. 아랫배에 힘을 완전히 뺍니다. 어깨에도 힘을 뺍니다. 무릎과 허벅지에 힘으로 파동과 진동을 만들어내서 몸 곳곳으로 보내줍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2분, 길게 5분간 틀어줘도 괜찮습니다. 더 길게는 10분 해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몸을 풀고 나서 호흡 명상 들어갑니다.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습니다. 자리에 앉아 허리를 반드시 펴고 얼굴도 정면을 쳐다봅니다. 먼저 목을 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목을 좌측으로 세 바퀴, 또 우측으로 세 바퀴 천천히 풀어줍니다. 몸을 좀 풀어줘야 긴장이 좀 풀려야 명상이 잘 됩니다. 어깨도 좀 다시 풀어주고요. 허리를 반드시 펴고 얼굴을 들고 앞을 쳐다봅니다.
눈을 감을까요? 고개를 살짝만 숙여줍니다. 허리를 반드시 펴는 게 힘든 분은 등에 살짝 기대도 좋습니다. 심호흡을 3번 하겠습니다. 크게 마시고 아주 길게 크게 뱉습니다. 자, 합니다. 이때 각자의 속도가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는 호흡법으로 합니다. 심호흡을 3번 마쳤으면 편안한 호흡으로 들어갑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마시고 평소보다 조금만 더 길게 뱉습니다. 편안한 호흡을 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합니다. 눈썹과 눈썹 사이 미간의 힘을 빼어줍니다. 눈 안구에 들어간 긴장도 풀어줍니다. 내려놓습니다. 의식을 하면 눈 안구를 잡고 있는 6개의 근육도 서서히 긴장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턱관절에도 긴장을 풀어줍니다. 입을 살짝 벌려도 괜찮습니다. 얼굴 전체에 힘을 뺍니다. 다음 목과 어깨에 들어간 긴장도 내려놓습니다. 마시고 내쉴 때 긴장을 풀어줍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몸 곳곳에 근육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풀어줍니다. 팔꿈치와 손목, 손바닥, 손가락에 들어간 긴장도 숨을 내쉴 때 후 하고 내쉴 때 긴장을 풀어줍니다. 힘을 뺍니다. 가슴과 배는 어떤가요? 가슴과 뱃속에 스며든 긴장도 내쉴 때마다 풀어줍니다. 후. 힘을 완전히 빼보세요. 엉덩이에 무게감도 느껴봅니다. 의자에 앉아 있다면 엉덩이에 앉아 있는 무게감도 느껴봅니다. 또 허벅지에서 느껴지는 의자의 판이 주는 느낌도 감각해 봅니다. 무릎, 동그란 뼈, 무릎뼈 그 느낌도 상상해 봅니다. 마음속으로 무릎뼈, 동그란 무릎뼈를 한번 그려봅니다. 정강이는 또 어떤가요? 정강이의 느낌을 감각해 봅니다. 시원한지, 땀이 나는지, 살짝 서늘한지. 발등과 발목, 공기의 촉감이 어떤지, 시원한지 더운지, 아무 느낌이 없는지, 뭐가 있는지 또 감각해 봅니다. 마시고 뱉을 때마다
다리에 들어간 긴장도 내려놓습니다. 발바닥은 어떤가요?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을 감각해 봅니다. 왼쪽 발에 힘이 더 들어가 있는지, 오른쪽 발에 들어가 있는지, 발 앞꿈치가 바닥에 닿아 있는지, 뒤꿈치가 닿아 있는지, 어디가 많이 닿아 있는지 느껴봅니다.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텅 빈 공간이 있죠. 그 공간으로 공기가, 미세한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한번 느껴봅니다. 천천히 마시고 더 길게 천천히 뱉습니다. 몸 전체적으로 긴장을 풀어주고 힘을 뺍니다. 이제 호흡은 처음 시작할 때보다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느려졌습니다. 편안하다면 그 편안함도 느껴봅니다. 다음 단계 호흡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을 알아차림 호흡이라고 하는데요. 이 호흡은 다음 편에서 조금 더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아차림 호흡이구나 라는 명칭만 기억을 하시고 알아차림 호흡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억지로 막 이해하시려고 하지 말고 가슴으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숨을 천천히 마시고 더 길게 천천히 내쉴 때 횡격막에 의해서, 몸통 안에 있는 횡격막에 의해서 가슴과 배가 올라가고 또 가슴과 배가 내려갑니다. 가슴과 배가 올라가고 내려갈 때 배와 가슴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억지로 느끼려고 하지 말고 마시면 가슴과 배가 올라가고 뱉으면 들어갑니다. 그때 배와 가슴과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마찰하면서 느껴지는 느낌도 있습니다. 또 배와 가슴, 몸통 안쪽에 느낌들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느껴봅니다. 옷감의 느낌, 몸통 안의 느낌. 천천히 마시고 더 길게 천천히 내쉽니다. 호흡은 조금씩 더 편안해져 갑니다. 가슴과 배가 올라가고 내려갈 때 가슴과 배의 표면에서 그리고 몸통 안쪽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잘 관찰해 봅니다. 안 느껴져도 좋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계속합니다.
가슴과 배가 올라가고 내려갈 때 그때 느낌에 집중을 하다가 슬그머니 생각이 끼어들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감각으로 돌아갑니다. 보통 호흡을 10번 넘기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어떤 분은 5번을 넘기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5번도 못 넘겨서 다른 생각으로 쑥 빠집니다. 쑥 빠지면 그것을 인식하고 알아차리고, 아, 내가 지금 호흡에 집중하고 있지. 배가 올라가고 가슴이 내려가고 그 감각이 어떤 거지? 그것을 계속 찾아봐야겠구나 하고 감각으로 돌아옵니다. 단순합니다.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마시고 더 길게 천천히 뱉으며 가슴과 배, 겉과 몸통 안의 감각에 계속 집중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끼어들면 그 끼어든 것을 인식하고 인식하는 즉시 다시 배와 가슴의 감각으로 돌아갑니다. 이를 계속 반복합니다. 호흡에 집중하려고 살짝 노력해 봅니다. 이제 호흡은 처음보다 더 많이 편안해졌고 더 느려졌습니다. 천천히 마시고 마신 것보다 더 길게 천천히 뱉으며 배와 가슴 올라가고 내려갈 때 느낌에 집중합니다. 호흡이 바닥으로 내려갈 때 바닥으로 후 하고 천천히 내려갈 때 그때 느껴지는 깊은 평화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바닥으로 내려가며 점점 평화로워질 때, 고요해질 때 몸통 안쪽의 느낌이 어떤지 조금씩 조금씩 찾아봅니다. 그쪽 감각에 집중합니다.
천천히 마시고 더 길게 천천히 뱉으며 몸통 안쪽의 느낌을 감각합니다. 그러다 다른 생각이 끼어들면 그것을 인식하고 알아차리고 즉시 몸의 감각, 호흡의 감각으로 바로 되돌아갑니다. 알아차리고 호흡으로 돌아갑니다. 이 알아차림 호흡을 계속합니다. 이제 천천히 몸으로 돌아옵니다. 손가락 까딱까딱, 발가락 까딱까딱 움직여보고 눈을 천천히 뜹니다. 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뜹니다. 지금 처음보다 마음이 편안해졌는지, 몸이 편안해졌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어떠신가요? 처음보다 약간 편안해지셨나요? 지금 잠깐 경험한 이 명상 경험을 바탕으로 이 과정을 뇌과학, 신경과학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도 개념을 이해하시면 명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을 공부함에 있어서 우리는 중추신경과 말초신경 두 가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추신경은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몸의 구석구석을 지휘하는 말초신경은 체성신경과 자율신경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체성신경은 우리가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신경입니다. 팔을 들어, 다리 들어, 고개 돌려 이런 신경이고요. 자율신경의 두 축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신경입니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통제 못합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살 때, 즉 마음과 감정이 이끄는 대로 막 살아갈 때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감정을 기반으로 반응하는 편독체가 활성화된 상태가 됩니다. 반면 이성과 합리적 판단을 하는 전전두엽은 약간 위축됩니다. 그리고 자율신경의 한 축인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가 되고요. 이건 우리 흥분하게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몸을 이완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부교감신경은 위축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내가 인식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그 다음 편도체가 즉각 반응을 하고 다시 이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런 라인을 타고 쭉 순식간에 내려갑니다. 이때 이제 우리 몸이 전투 모드가 됩니다. 전투하는 모드가 돼요. 긴장하고 생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의 긴장은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뛰거나 하는 식으로 몸을 움직여 해결을 해야 하는데 현대인들의 몸은 안 움직입니다. 과거에는 움직였죠. 그래서 이 긴장 상태로 만들어진 후유증이 몸에 고스란히 남아요. 그래서 몸이 아프고 통증이 생기고 굳어버립니다. 어떤 저명한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들의 85%는 만성적으로 이런 상태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삶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빠져나와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는 게 명상이죠. 명상은 이 안 좋은 상태의 몸을 살리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어떤 원리로 이게 가능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신경은 우리가 통제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호흡입니다. 호흡.
명상의 핵심은 호흡입니다. 호흡, 숨 쉬는 거. 호흡이 거짓 모든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호흡을 하면 심장 박동수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박동이 부드러워집니다. 이때 교감신경이 안정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편도체가 또 안정되고 전두엽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생존 모드로 하고 싸우게 하는 교감신경이 안정되고 그래서 편도체도 안정됩니다. 같이 물려서 돌아갑니다. 이게 안정되면 당연히 우리를 합리적으로 해주고 이성적으로 하게 하는 전전두엽이 활성화되고요. 또한 부교감신경, 우리를 이완하게 하고 휴식하게 하고 편하게 호흡할 수 있게 해주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뇌가 온화한 상태가 되고 뇌 기능들이 조화를 이루고 자율신경계도 조화를 이룹니다.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평화롭고 안정된 마음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린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사유와 통찰의 힘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호흡이 만드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방금 그 호흡을 한 거예요.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차분하고 평화로워집니다. 그리고 감정 상태가 청소한 상태가 되고 그래서 편견 없이 사람이나 상황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무의식에 빠져 한쪽만 봤는데 이런 게 해소되어 종합적으로 상황을 본다는 의미죠. 나만 억울한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상대방도 화낼만 하겠구나, 억울할 수 있겠구나 라는 이런 형태로 생각하는 관점이 좀 객관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가능해집니다. 똑같은 수준이면 싸움이 일어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관점만 조금 달라져도 싸움이 잘 안 일어나요. 그리고 안 싸우고도 좋게 해결하는 방식이 얼마나 많나요? 스트레스도 안 받고 살 수 있는 방식이 많이 있거든요. 이 모든 행위의 핵심은 머리를 쉬게 하는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린 다른 차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명상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원리로 몸과 마음이 이완되고 편안해지는 데에 대한 원리를 배워보았습니다. 이후의 강의에서 이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거고 조금 더 심화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듣고 공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1강 마치겠습니다.